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빈입니다. 제가 오늘 만나본 차는 제네시스의 GV80 3.5L 터보 가솔린 모델입니다. 이 차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프리미엄한 SUV죠. 작년 한 해 동안에도 32,000분이 넘는 분께서 제네시스 GV80을 선택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인기의 이유는 뭔지, 아쉬운 점은 없는지 오늘 시승을 통해서 솔직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시승하는 제네시스 GV80 26년형 모델은 3.5L 트윈터보 가솔린 모델입니다. V6 엔진이 탑재된 모델이고요. 최고 출력은 380마력, 최대 토크는 54kgm 정도를 발휘하죠. 일단은 이 엔진의 회전 질감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 V6 엔진이라고 하면 이 다른 경쟁 모델들, 예를 들어서 이 BMW X5 40i나 메르세데스 벤츠 GLE 450 이런 모델들이 직렬 6기통 엔진을 사용하는 거랑 비교해보면 이 제네시스는 혼자서 좀 V6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라고도 볼 수 있는데, V6 엔진을 장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엔진이 돌아가는 회전 질감 자체는 이 직렬 6기통 엔진하고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매끄러운 느낌을 보여줍니다. 적어도 이 부드러운 느낌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제네시스 GV80에 들어간 람다3 엔진, 이 V6 트윈터보 엔진도 충분히 훌륭한 엔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V6 엔진은 구조적으로 직렬 6기통 엔진보다 이 진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면 V6 엔진의 형태를 보면 3기통 이 뱅크가 90도로 해서 만들어 놓은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기통 엔진은 순차적으로 빵빵빵 터지면서 이렇게 약간 진동이 튀는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3기통 엔진을 이 V자 형태로 묶어 놓다 보니까 되게 불규칙한 진동이 구조적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보통은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밸런스 샤프트를 엔진에 달아 놓는데, 제네시스 GV80에 들어간 트윈터보 엔진은 그 세팅 자체를 아주 매끄럽게 해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V6 엔진 중에서도 매끄럽게 해놓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느긋하게 편안하게 주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 V6 엔진도 충분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이 람다3 엔진은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죠. 그래서 저속에서는 MPI, 그러니까 이 포트에다가 연료를 분사해서 공기랑 섞어서 연소실 안으로 집어넣는 방식이고, 고속으로 올라갔을 때는 이 연소실 정중앙에 있는 스프레이에서 연료를 칙칙칙칙칙 이렇게 직접 뿌리는 방식이에요. 이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채용하고 있어서 이 연료를 완전 연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점이 있는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일단 아쉬운 점 첫 번째, 8단 자동 변속 기어의 궁합입니다. 지금 제네시스 GV80은 세팅을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쳐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어디까지나 부드럽게 타는 차로서 만들어졌습니다. 부드럽고 편안하고 그냥 느긋하게 주행하는데 온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앞차를 추월하고 싶을 때, 추월 가속이 필요할 때 이 차가 한 박자 늦게 반응하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한번 지금 가속을 해볼게요. 자, 가속 페달 밟았습니다. 요 정도 반응성을 보여줍니다. 밟았습니다. 한 박자 쉬고 가속, 요런 느낌이 듭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밟았습니다. 이 급가속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가속 페달을 밟은 다음에 변속기가 기어를 내리고 그 다음에 엔진의 힘이 바퀴로 전달하는 그 과정이 그렇게까지 직결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소에 자동차를 편안하게 타지만 또 그래도 밟을 때는 또 시원시원하게 제깍제깍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 차가 가속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GV80은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꿔도 이 반응성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가속! 변속기 응답성이 가장 빠르고 예민해야 되는 스포츠 모드에서도 그렇게까지 즉각적으로 이 기어가 체결되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 직결감이 떨어지는 거, 이게 일단 좀 아쉬운 점으로 느껴집니다. GV80은 승차감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GV80이 2020년에 처음 나왔는데 처음 나왔을 때부터 난리가 났었어요. 아니, GV80 프리미엄 SUV라면서 승차감이 이게 말이 되냐라는 이야기 정말 온라인에서 많이 돌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네시스는 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페이스리프트하고 또 연식 변경을 하면서 이 GV80의 승차감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연식 변경을 하면서 이 부싱 안에 액체가 들어있는 하이드로 부싱이 후륜에 먼저 적용이 됐었고, 이후에 또 연식 변경을 하면서는 하이드로 부싱이 전륜 서스펜션에까지 확대가 적용됐죠. 그래서 지금은 전 후륜 서스펜션 모두에 하이드로 부싱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이 부싱 안에 액체가 담겨 있다 보니까 이 특정 주파수가 팍 튀는 이런 구간에서 충격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는 부싱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이 일단 기존 대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노면이 불규칙한 상황, 한쪽 노면에 막 크랙이 발생한 상황, 이런 도로를 달릴 때 이 충격을 잘 흡수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확실히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취향에 조금 더 맞게 변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네시스 GV80에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적용이 됐습니다. 미리 노면을 읽고 이 댐퍼의 감쇄력을 부드럽게 풀어줬다가 단단하게 잡아줬다가를 조절한다는 겁니다. 보통 경쟁 브랜드들, 이 벤츠나 BMW 같은 경우는 이 앞쪽에 스테레오 카메라, 그러니까 카메라 두 개를 활용해서 전방 노면을 미리 인식합니다. 카메라 두 개를 쓰는 이유는 우리 사람의 눈도 두 개잖아요. 그래서 앞쪽의 노면을 정확하게 인식하려면 카메라도 두 개가 필요하다는 논리죠.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하나만 사용합니다. 아니, 그러면 인식률이 조금 떨어질 것 같은데, 그 인식률이 떨어지는 문제는 내비게이션 정보를 활용해서 보완을 해요. 제네시스 자체 내비게이션에 우리나라 도로에 웬만한 과속 방지턱 같은 것들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활용해서 과속 방지턱을 만나는 구간에 그 GPS 정보를 활용해서 미리 감쇄력을 부드럽게 풀어줬다가 과속 방지턱을 통과하고 나서 다시 서스펜션을 타이트하게 조율해주는 이런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됐는데, 일단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의 효과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과속 방지턱을 딱 만났을 때 댐퍼가 감쇄력을 싹 부드럽게 풀었다가 다시 꽉 조여주는 이런 느낌이 뭐 미세하지만 분명히 들거든요. 그래서 이 승차감에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다 보니까 컴포트 모드에서는 승차감을 지금처럼 부드럽게 약간 둥실둥실 떠가는 느낌으로 세팅을 하고, 또 스포츠 모드로 드라이브 모드를 바꿨을 때는 차체의 롤링이나 피칭이 너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댐퍼의 감쇄력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말이죠. 자, 그래서 제네시스 GV80 승차감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아직도 저는 아쉬운 부분들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제네시스 GV80 3.5L 터보 이 4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공차 중량이 무려 2230kg이나 되는 엄청나게 무거운 자동차예요. 이 차가 무겁다 보니까 불규칙한 노면을 연속적으로 만났을 때 이 댐퍼가 차의 무게를 완벽하게 잡아내지는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차체가 조금 허둥대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바운싱을 하게 되는데, 이 범프를 만났을 때 바운싱을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바운싱을 한 다음에 차가 빠르게 자세를 다시 똑바르게 잡고 올곧게 바로 가속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제네시스 GV80 같은 경우는 불규칙한 노면을 만난 다음에 그 바운싱이 꾸준히 조금 더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전자제어 댐퍼로는 해결이 되지 못하는 이 하중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닌가,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제네시스 GV80은 준대형 프리미엄 SUV잖아요. 지금 경쟁 모델이 X5나 GL입니다. 이런 차들하고 제대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속도랑 노면의 변화에 따라서 이 차고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에어 서스펜션 정도는 꼭 들어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크루징을 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범프를 만나더라도 무게중심이 좀 낮아져서 많이 출렁이지 않는 그런 느낌, 저속이나 흙길 같은 환경에서는 이 차고를 충분히 들어줘서 충격들을 부드럽게 걸러내주는 느낌,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해서 그 두 가지 느낌을 모두 다 잡아냈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제네시스 GV80 풀체인지 모델이 언제 나오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올해나 내년에 풀체인지 모델이 나왔어야 됐어요. GV80 1세대가 2020년에 처음 나온 차기 때문에 벌써 6년이 됐습니다. 시간이 좀 빠르죠. 그래서 원래는 올해나 내년이 이 풀체인지 주기여야 되는데 풀체인지를 하지 않고 일단 이 차에 하이브리드를 탑재해서 완전히 전기차로 전환되기 전까지 시간을 벌어주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래서 그 풀체인지가 아마 2030년 전후로 이뤄질 것 같거든요. 조금 늦기는 한데 이 준대형 프리미엄 SUV라는 이름에 걸맞는 이 고급 서스펜션 하드웨어들을 좀 탑재하고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승차감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이 시트가 조금 딱딱한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차만 4일 정도 타고 있는데 시트가 이 컴포트 SUV라기에는 조금 단단한 느낌이 듭니다. 이 시트는 지금 GV80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고급의 시트, 무려 300만원짜리 옵션 시트입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들어간 이 투톤 시트, 천연 나파 가죽 시트에 퀼팅까지 되어 있는 모델인데, 이 나파 가죽 치고는 코팅이 너무 두꺼워서 좀 단단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사실 나파 가죽은 지금 캘리포니아 그 와인 만드는 나파밸리 그쪽에서 소요테닝 컴퍼니라는 회사가 황산염이랑 알루미늄염으로 이 가죽을 아주 부드럽게 가공하는 기술을 만들어서 나파 가죽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나파 가죽은 곧 부드러운 가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네시스는 이 나파 가죽을 차에다가 적용해 놓다 보니까 이 내구성을 위해서 그냥 막 타도 되게끔 이 폴리우레탄 코팅을 조금 두껍게 이 가죽 위에다가 쌓아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색감도 좋고
관리하기도 쉽고 품질 자체도 되게 좋은 건 사실인데, 트레이드오프 된 것이 이 시트의 쿠션감입니다. 시트가 조금 더 편안했어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시트가 제가 알기로 제네시스에서 3세대 시트입니다. 1세대는 BH에 들어갔던 시트인데, 그 시트는 쿠션이 되게 두껍고 쿠션이 편안한 시트였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세대 시트, 이 DH의 시트를 만들면서는 이 시트의 얇기를 얇게 만드는 거에 주력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의 불만이 그때 폭증했다고 합니다. 이 실제로 현대차 개발 스토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시트를 얇게 만드니까 시트가 딱딱하고 그냥 불편해 죽겠네 라고 해서 이번 GV80을 만들면서 이 3세대 시트를 만든 건데, 에르고 모션 시트가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이 안에 공기주머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주머니가 사람의 체중을 130kg까지 충분히 지지를 해주고, 그리고 또 운전을 하고 나서 1시간이 지난 시점부터는 스마트 자세 제어라는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이 공기주머니를 볼록볼록 하면서 이 약간 허리랑 골반을 좀 풀어주는 시스템이죠. 이 시트가 얇아지다 보니까 오는 그런 딱딱함, 그 딱딱함에서 오는 불편함,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에르고 모션 시트까지 적용이 된 건데, 일단은 그래도 딱딱하긴 딱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의 시트는 요즘 점점 단단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예전 모델 3 같은 경우는 이 손으로 눌러도 쑥 들어갈 정도의 쿠션을 가진 그런 시트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모델 3 하이랜드, 모델 Y 주니퍼 이런 차들이 되면서 시트가 단단한 소재로 바뀌었어요. 테슬라도, 지금 다른 자동차 회사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사실 푹신한 시트가 좋기는 한데 이 허리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안 좋다고 해요. 1시간 이상 운전을 하게 되면 실제로 스펀지가 압력을 받아서 약간 시트 꺼짐 현상 같은 것도 발생된다고 해요. 그래서 운전자의 그런 척추 건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또 장시간 운전해야 되는 그런 환경들,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면 조금 단단한 소재의 시트가 맞다 라는 쪽으로 지금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제네시스도 그 흐름에 맞춘 것만큼은 분명해 보이네요. 자, 디자인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V80에서 저는 가장 큰 경쟁력이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출시된 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 아직도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죠. 나름 구형으로 보일 법한데도 이렇게까지 인기 있는 거, 역시 디자인의 힘이 제일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흠잡을 데가 솔직히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완성형에 가까운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도 많은 수정이 들어가지 않았죠. 기존에 각져있던 그릴을 조금 라운드하게 깎아놨고, 제네시스 크레스트 그릴, 이 방패 모양의 그릴 안쪽에 들어가는 이 패턴 자체 이 두 줄 레이어를 쌓아놨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바뀌었고, 그리고 제네시스 로고도 이 명품 시계에 들어가는 오밀조밀하게 패턴이 들어가 있는 그 기호시의 패턴이 들어간 이 제네시스 로고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로고가 이 항공기가 이 비행운을 만들면서 날아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이 보닛에 구현해 놓은 것, 이런 것들도 제네시스 GV80의 디자인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제네시스의 캐릭터는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두 줄 라인과 크레스트 그릴, 누가 봐도 제네시스죠. 그러면서 그 안에 첨단화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첨단화 해놨습니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적용된 MLA 램프,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라는 램프인데, 가로 15mm, 세로 15mm의 이 모듈이 이렇게 점점점점점 박혀있는 이런 헤드램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헤드램프는 그냥 단순히 작아서 멋지기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기능적인 역할도 해요. 이 야간에 주행할 때 세부적인 영역을 나눠서 비춰줄 수 있게 됩니다. 이 지능형 헤드램프라고 하는데, 현대차나 기아에 들어간 똑같은 그런 지능형 헤드램프가 아니고 이 더 섬세한 영역을 나눠서 딱 지금 비춰야 될 부분만 상향등을 비추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점들, 이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의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측면 디자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 프로포션, 이 비율 자체가 전형적인 프리미엄 후륜구동 SUV의 비율이죠. 이 휠의 중앙에서부터 차체 앞쪽까지의 거리, 이 프론트 오버행은 짧게 만들면서 이 휠 중앙에서부터 A필러까지의 거리, 이렇게 대배기량 엔진이 들어간 걸 강조하기 위해서 대시2엑셀 부분을 길게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앞부분만 봐도 늘씬하고 길쭉한 후륜구동 SUV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앞쪽에서 시작된 캐릭터 라인이 뒤쪽까지 쭉 지나가는 이런 파라볼릭 라인, 이 유선형의 라인을 또 만들어놔서 이 차가 바람을 가르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느낌도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승차감에서는 약간의 손해가 있지만 그래도 마음에 드는 건 역시 이 휠 디자인이에요. 지금 5스포크 휠에 두 줄 패턴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게 승차감에는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디자인 하나는 진짜 멋진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의 캐릭터를 잘 나타내면서도 아주 스포티한 당당한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는
있네요. 그러면서 그 안에 브레이크 캘리퍼도 이 제네시스의 브라운 컬러를 넣어놔서 여러모로 이 디자인 완성도에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듭니다. 근데 후면 디자인은 뭐 많이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만 이번에 26년형이 되면서 레터링이 사라졌습니다. 기존에 여기에 4WD 이런 것들이 적혀있던 그런 레터링을 완전히 깔끔하게 없애고 제네시스 로고만 남겨놨어요. 그래서 뒤쪽을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어두고 있고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129 디자인은 사라지고 129의 형상만 이렇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바로 트렁크도 살펴보도록 하죠. 3열 시트가 들어가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널찍합니다. 지금 VDA 기준으로 727리터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요. 골프백 4개, 보스턴백 4개가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정말 광활한 공간이에요. 저 같은 성인 남성이 들어가도 저 같은 성인 남성 한 명 정도는 그냥 수납해서 갈 수 있을 법한 그 정도로 넉넉한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안쪽으로도 지금 만약에 원한다면 짐을 극한으로 넣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안쪽으로도 짐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두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트렁크 플로어를 이렇게 걷어내면 이쪽 안쪽에 이렇게 히든 스페이스가 보이죠. 기존에는 여기에 3열 시트를 거치하는 용도였지만 이제 여기에는 하이브리드 고전압 배터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하이브리드 모델은 6인승, 7인승 모델이 나오지 못하고 5인승 모델만 나오게 될 거예요. 이 부분에 고전압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나중에 이놈 이것까지 알았어? 이러고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러기지 스크린도 달려 있는데 이 러기지 스크린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딱 빼서 쫙 이렇게 양쪽을 딱 뽑으면 이렇게 뽑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착하면 돼요. 이렇게 딱 장착하면 깔끔하죠. 이쪽 끝부분에 이렇게 딱 걸면 걸립니다. 트렁크 안쪽 짐이 안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바깥에서 봤을 때 트렁크 안쪽에 짐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이런 러기지 스크린까지 꼼꼼하게 갖추고 있어요. 프리미엄 SUV답죠? 이 러기지 스크린을 쓰고 싶을 때는 걸어 놓고 쓰기 싫을 때는 이 아래쪽 히든 스페이스에 그냥 이렇게 걸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딱 걸어 놓으면 딱 끝! 트렁크에서 막 달그닥달그닥 거릴 일도 없고 아주 깔끔하게 됩니다. 자, 2열 시트도 폴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둘 다 전동으로 시트 폴딩이 가능해요. 2열 시트까지 폴딩하면 총 VDA 기준으로 2144리터, 웬만한 원룸 이삿짐까지 다 나를 수 있을 법한 그 정도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자, 2열의 공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된 모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천장이 조금 낮아졌어요. 유리는 위에 있는데 이 천장 자체가 조금 더 내려와 있는 겁니다. 제 정수리가 살짝 걸릴 듯 말 듯한 요 정도의 헤드룸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이 글래스 부분까지는 한 요 정도 공간이 딱 남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불편함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엉덩이를 끝까지 빼고 앉았을 때 레그룸은 딱 주먹 2개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 X5나 GLE 대비해서 2열 공간은 확실히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걸로 느껴지네요. GV80은 프리미엄이지만 국산차다 보니까 경쟁 모델 대비해서 훨씬 더 풍부한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열 통풍 시트, 열선 시트까지 모두 다 제공이 돼요. 그리고 3존 공조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1열과 별도의 온도를 2열에서 설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에 잘 보이는 이 B필러 상단까지 가죽으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지금 X5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그냥 플라스틱 소재인데 이런 것들도 훨씬 더 고급스럽게 마감해 놓은 걸 볼 수 있네요. 자, 1열에 들어왔습니다. 1열은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 안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제네시스의 CCIC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왔는데 일단 현대기아에 들어가는 CCNC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 이 디지털 계기판을 진짜 디지털 계기판답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전방 카메라 뷰를 디지털 계기판에 띄워놓을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뭐 운전자 보조 시스템 화면을 띄워놓는다든지,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띄워놓는다든지, 뭐 연비 정보를 띄워놓는다든지, 그리고 이 화면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쉬운 건 이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화면을 이렇게 뚝 나눠놓은 거, 이런 점들은 조금 섬세함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이 전방 카메라 화면을 띄워놓을 때는 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부분하고 좀 그라데이션 처리를 해서 자연스럽게 어디가 경계인지 알 수 없도록 해놨으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안에서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네시스 뮤직이나 뭐 지니 뮤직, 멜론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도 지원이 되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들어가면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 뭐 등등 이런 영상이나 OTT 서비스를 스트리밍 할 수도 있습니다. 좋기는 한데 아쉬운 건 이 화면의 비율이죠. 이 가로가 길고 세로가 워낙 짧다 보니까 이 안에
정면에서 영상을 봤을 때 화면 비율이 조금 아쉽습니다. 저희는 이 영상 비율을 가로로 꽉 채우는 비율을 해놓다 보니까 그래도 여기서 보기에 조금 괜찮기는 한데, 보편적으로 다른 영상을 볼 때 이게 그렇게까지 좋은 비율로 느껴지진 않아요. 이런 화면 비율이면 핸드폰으로 그냥 가까이에서 영상 볼 것 같습니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기존의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에서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스피커가 18개고요 돌비 애트모스 음원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천해서 지원이 돼요.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사운드 좋은데요? 이 돌비 애트모스 음원이 지원되다 보니까 눈을 감고 들으면 대시보드 위에 보컬이 있고 사방에서 악기가 나를 딱 감싸서 나를 위해서 연주를 해주고 있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렉시콘하고 하드웨어 개수나 이런 것들이 같다 보니까 그냥 이름만 바꿨나? 라는 나쁜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돌비 애트모스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확실히 좋아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승차감을 한없이 부드럽게 풀어놓다 보니까 이 핸들링 성능에 있어서는 살짝 롤이 좀 많이 일어나는 느낌이죠. 차가 확실히 행지를 줬을 때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심력이 발생하는 바깥쪽 바퀴로 많이 기울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점들은 조금 아쉬워요. 사실 제네시스 GV80에는 후륜에 ELSD가 들어갔습니다. 이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가 들어가서 코너링을 할 때 접지력이 떨어지는 안쪽 바퀴에도 구동력을 줘서 이 차가 미끄러지지 않고 이 코너를 잘 주파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 같은 시스템도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너링이 그렇게까지 경쾌하게 느껴지지 않네요. 기본적으로 GV80은 롤센터가 높은, 이 무게중심이 높은 자동차다 보니까 이 코너링을 할 때 휘청휘청 하는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스테빌라이저 바 세팅 자체도 그렇게까지 단단하게 묶어놓지 않은 것 같아요. 승차감을 위해서 한쪽 바퀴로 범프나 크랙 같은 걸 타고 넘어도 이 충격이 반대쪽 바퀴로 넘어가지 않게끔 이 안티롤 바의 세팅 자체도 조금 느슨하게 풀어놓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런 핸들링 성능에서는 조금 트레이드 오프가 된 걸로 생각되기도 하네요. 그래서 사실은 에어 서스펜션이 필요한 건데, 2.2톤의 무게에 이 정도 높이를 가진 자동차는 이런 롤링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에어 서스펜션의 선택은 뭐 필수 불가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차체 높이를 낮춰서 롤링이나 피칭 현상 같은 것들을 좀 잡아주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제네시스 GV80에 에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간 건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제네시스 GV80에서 X5나 GLE보다 훨씬 더 좋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죠.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정숙성이에요. 차가 진짜 조용합니다. 이건 경쟁 모델들하고 비교해도 진짜 정숙성 하나는 끝내준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진짜 조용한 실내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제 엔진 RPM을 한 1500rpm에서 2000rpm 이 정도로 그냥 꾸준히 주행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정숙성 수준은 전기차에 버금가는 정도입니다. 진짜 조용해요. 엔진의 소음도 거의 느껴지지 않고 이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리도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휠하우스나 이 플로어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이 방음제를 정말 꼼꼼하게 덧대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윈드실드 1열, 2열 유리까지 전부 다 어쿠스틱 글래스가 적용됐습니다. 유리와 유리 사이에 흡음 필름을 한 장 덧대놓은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 같은 것들을 한 번 더 확실하게 차단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소프트웨어적으로도 트릭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ANCR이라고 하는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기술이 들어가서 이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로드 노이즈의 반대 위성의 소리를 이 스피커로 쏴줘서 그 소리를 상쇄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노력들이 더해져서 제네시스 GV80의 정숙성 하나만큼은 진짜 동급 최고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미 이렇게까지 조용한데 하이브리드가 나오면 얼마나 더 조용할까. 이 전기 모터로 돌아가는 그 구간에서는 제네시스 GV80은 그냥 전기차라고 속여도 사람들이 믿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더 기대되는데요. GV80은 근데 연비가 진짜 안 좋습니다. GV80씩이나 타면서 무슨 연비 타령이냐, 게다가 그냥 GV80도 아니고 6기통 모델인데 무슨 연비 타령이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 주유소 유가 보면 생각 달라지실걸요. 이 1900원대 유가 보고 나시면 아마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GV80 오너들도 연비 따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똑같이 6기통 4륜구동 모델로 놓고 비교해보면요, BMW X5 40i X드라이브 모델은 공인 연비를 9.2km/L로 인증받았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GLE 450 4매틱
모델 같은 경우는 공인 연비를 8.5km/L로 인증받았어요. 그럼 GV80은 얼마로 인증받았을까? 저희가 시승하는 이 22인치 4륜구동 모델 5인승 모델은 연비를 7.7km/L로 인증받았습니다. 연비 인증을 제일 잘 받은 20인치 모델 같은 경우는 연비를 7.9km/L로 인증받았습니다. 지금 경쟁 모델들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X5랑은 연비가 거의 2km/L 가깝게 차이가 나고요. 벤츠랑 비교해도 거의 1km/L 가깝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연비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저희가 오늘은 정체 구간을 전혀 주행하지 않아서 지금 제가 시승하는 동안 극한의 연비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 실연비는 9.6km/L. 아마 저처럼 지금 연비 뽑아내실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이 도심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공인 연비만큼도 사실 연비 뽑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GV80은 왜 혼자서 이렇게 연비가 떨어지나? 지금 남들 다 넣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안 넣기 때문입니다. 지금 X5나 GLE는 다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기본 장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호 대기 중에 정차해 있을 때 차가 자동으로 이 아이들링 스탑앤고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잠깐 시동을 붕 하고 꺼놓게 되는데, 그 과정에 그냥 이렇게 순수 엔진이 달린 자동차는 그게 순식간에 다시 켜집니다. 그런데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터가 적용된 자동차는 그 시동이 다시 켜지는 기간이 훨씬 더 길죠. 이 신호 다시 재출발할 때 내가 페달을 밟아야 보통 엔진이 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회 저원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연비가 조금 더 좋을 수 있지만, 이 X5나 GLE에 들어간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터는 기본적으로 변속기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엔진의 크랭크 샤프트에 직접 체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엔진이 돌아가는 그 회전 운동을 실제로 같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엔진이 큰 힘을 낼 때 그 힘의 일부를 이 전기 모터가 보조를 해주는 거죠. 실제로 연비가 더 개선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그렇게 크랭크 샤프트에 장착되면 뭐 벨트나 에어컨 컴프레서나 이런 것들도 다 필요 없어지게 되죠. 차 무게도 훨씬 더 가벼워지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사실 요즘 순수 가솔린 차라고 해도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거의 그냥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GV80은 그런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전혀 적용되지 않았어요. 진짜 순수한 퓨어 가솔린 모델입니다. 이런 점들은 이 경쟁 모델 대비해서 확실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올해 하반기에 풀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온다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적인 가솔린 모델에도 최소한 크랭크 샤프트에 붙어있는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좀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제네시스 GV80 26년형 3.5L 터보 가솔린 모델을 시승해 봤는데요. 이 차 시작 가격은 6,790만원부터고요. 저희가 시승한 모델 같은 경우는 옵션을 다 더해서 9,500만원, 이 제뉴인 액세서리 파츠까지 더해지면 한 9,700만원 정도 됩니다. 일단 이렇게 시승을 마쳐보니까 확실하게 장점과 아쉬운 점이 나눠집니다. 장점은 첫 번째, 압도적인 정숙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풍부한 옵션. 그리고 세 번째, 럭셔리한 디자인까지. 이렇게 세 가지는 정말 뛰어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쉬운 점은 차체 거동이 조금 휘청휘청한다는 거,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었고요. 그리고 압도적으로 나쁜 연비도 이 차의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올해 하반기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차를 또 기대해 보기로 하고요. 제네시스 GV80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